비명과 함께 총소리가 들리고 놀란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듭니다. 일부는 급한 대로 객석 아래에 몸을 숨깁니다. 현지 시각 22일 저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현지 유명 록밴드의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한 군복 차림의 괴한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고 도주 전에는 폭발물을 던져 현장에 불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외신들은 어린이를 포함해 사상자가 2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선에 성공해 현대판 차례에 오른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사실상 모스크바 심장부가 테러로 뚫린 겁니다. 이번 사건은 체첸 반군과 러시아군의 충돌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2004년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 사건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로 꼽히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아프간 지부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도 이번 공격이 실제로 IS 아프간 지부의 소행이라는 걸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미 몇 주 전부터 러시아에 테러 위험을 경고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무장 괴한들을 속속 체포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IS 아프간 지부가 직접 배후임을 자처했고 또 미국도 그들의 소행임을 인정한 만큼 IS 아프간 지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들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이런 테러를 감행한 것일까요? 우선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소련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수많은 무슬림들을 살해한 원수 국가입니다. 구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양측의 오랜 앙금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체첸 공화국에서 이들을 유혈 탄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오랜 앙금이 이번 테러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979년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아프간에 있던 무슬림들이 다 일어나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항전을 벌였죠. 체첸에 있는 무슬림들을 많이 공격하고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세계를 공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련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러시아 쪽에서 이제 미리 발각을 해서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있고. 사실 IS 아프간 지부는 위계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와 뿌리는 같아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조직입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이란까지도 힘을 합쳐서 이슬람 국가 IS를 억제하는 이례적인 공동 전선을 꾸린 바 있습니다.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군, 현지 민병대들의 합동 작전 끝에 결국 이슬람 국가 IS는 5년 만에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 인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아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테러의 배후로 거론되는 IS 아프간 지부입니다. 말하자면 알카에다가 폭력적 극단주의의 1세대이고 IS가 2세대라면 IS 아프간 지부는 3세대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잔혹성과 극단성, 이념성뿐 아니라 다른 외부를 겨냥하는 확장성까지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IS 아프간 지부는 처음엔 탈레반과 함께 미국에 맞섰지만 미군이 철군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 이번엔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카불 공항 인근의 자폭 테러로 180여 명을 살해한 것도 바로 IS 아프간 지부의 소행이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이나 이슬람 시아파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온건하다. 이게 IS 아프간 지부의 입장인데 탈레반을 온건하다고 할 정도면 이들의 이념적 배타성과 극단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사주기였던 지난 1월 3일 자살 폭탄 테러로 약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건 역시 IS 아프간 지부의 소행이었습니다. IS 아프간 지부가 다른 종교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이슬람권인 이란까지 타격한 건 그 자체로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만큼 자신들의 이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을 보인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국가 테러 집단들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테러를 막기 위해선 여러 국가들 간의 전향적인 대테러 공조가 필수입니다.
최근 일련의 테러들은 세계 각국이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담장을 높인다 해도 국제사회의 대테러 전선은 함께 공고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큽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концерте в Крокус-Сити.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какая-то стрельба, куча народу бежит.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망자가 26일 기준 140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사상자 수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불까지 질러 희생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은 자신들의 잔혹한 테러 영상을 공개하며 거듭 테러 배후임을 자처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핵심 피의자인 타지키스탄인 4명을 포함해 공범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4명은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 역시 논란이 일었는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테러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배후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Чьими руками было совершено это злодеяние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ее народа. Вчора в Москві,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У них завжди однакові метод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는 근거, 그리고 서방이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의 단독 범행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당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입장만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용의자들이 테러 현장을 떠나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도망치려 하다가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체포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창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Это злодеяние может быть лишь звеном в целой серии попыток тех, кто с 2014 года воюет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руками неонацистск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러시아의 국영 매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IS 호라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문가들 분석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분석가인 드미트리 트레니는 핵심 피의자 중 1명이 돈 때문에 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자살 테러가 아니라는 점이 과거의 행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테러 발생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테러가 키이우 정부의 지시라면 앞으로 그들과의 협상 등 어떤 종류의 교류도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배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정부 등 서방 국가들은 IS 호라산의 전신인 이슬람 국가 IS와 러시아의 오랜 악연, 그리고 최근 서방과 러시아를 겨냥한 IS 호라산의 테러 공모가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번 테러가 그들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어떤 연결도 없다며 이번 공격은 전적으로 이슬람 국가 IS의 책임이다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3월 초 러시아에 테러를 경고했고 3월 7일에 러시아 내 미국인들에게도 경고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IS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 테러를 계획하고 수행을 한 건 이슬람 국가 IS의 조직이었다면서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 영토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랑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강화된 협력을 제안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러학자인 브루스 호프만도 이번 테러 작전 방식이 이슬람 국가 IS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며 지난 10년간 북반구에서 콘서트장을 공격한 게 이번이 3번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5년 11월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에 대한 공격, 그리고 2017년 5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렸던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의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임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1979년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시작된 오랜 악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연방이 이제 아프간을 침공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도와주자 무슬림 세력들이 반사회주의 반소 연합 전선을 조직을 하죠. 소연방과 미국 플러스 미국의 우방국인 산유왕정 간의 대리전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이 됐죠. 실제 2015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해 탑승객 200여 명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도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이번 테러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결론 지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러시아 매체에선 우크라이나의 배후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협을 자제하기로 했던 이른바 암묵적 보증도 사라질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과거 IS를 공동 퇴치했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테러 조직들의 테러 재개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번 테러 직후 서방과 러시아가 보인 분열적 모습 자체가 추가 도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11 이후에 글로벌 대테러 전쟁 선언했을 때 제일 먼저 지지를 선언한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죠. 그러니까 이런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국제 공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테러리즘의 서막이 아니겠을까. 서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테러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 안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데 이어 이탈리아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에서는 오는 6월 202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바로 뒤이어 프랑스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들 행사에는 관광객 등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추가 보복 테러 등 유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대테러 공조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와 전쟁 등으로 분열된 주요국들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어서 당장 긴밀한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